보슈 드 르몽드 안녕하세요. 프랑스어 중급 문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될 강사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개설되었는지, 또 어떤 내용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와 강의 소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강의의 목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문법 다지기로 올바른 프랑스어를 구사하자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특히 학교에서 말하기, 듣기보다는 읽기, 쓰기, 문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면 학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업무상으로 외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정말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외국어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습 방법이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나 유치원 이런 곳에서부터 회화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이 시행되고 있어요. 저도 외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회화 중심으로 회화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회화는 외국인이나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을 좀 줄여주고 더 많은 흥미를 갖게 해서 계속해서 외국어를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여행을 간다거나 할 때 길을 물어보고 또 음식을 주문하거나 물건을 살 때 간단한 회화만으로도 자신감이 올라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외국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외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기본 회화만으로는 끝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걸로 충분해 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혹은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외국어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 외국어로 다른 거를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또 다른 회화 이외의 것이 필요하죠. 글을 읽어서, 어떤 외국어로 된 글을 읽어서 그 지문을 내가 완전하게 이해해야 될 때, 내가 또는 외국어로 말로써, 글로써 내 주장을 펼쳐야 될 때, 논리적으로 말을 해야 될 때, 이럴 때에는 기본 회화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비판했던 어휘 교육, 문법 교육이 이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외국어를 공부하려면 말하기, 듣기, 그리고 읽기, 쓰기, 문법 모두 다 중요하니까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업도 문법을 공부하면서 조금 더 올바른 프랑스어를 구사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급, 고급 프랑스어까지 계속 공부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법 다지기를 통해서 올바른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초급 문법보다는 조금 심화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초급이신 분들은 내가 초급인지 아닌지, 중급이 어디서부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베세대를 배웠거나 그리고 언드토아를 배운 지 며칠 안 됐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이 강의를 따라가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급 회화라던가 초급 문법 수업을 먼저 마스터하신 후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초급 문법보다 어렵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내용,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내용을 배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조금 한 발 딱 더 나간 그 정도 내용이거든요. 보충하는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강의 시간은 하루 30분이라서 여러분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고, 그리고 문법에 관한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날 복습을 바로바로 하실 수 있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대상인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급이 아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이미 프랑스어의 기본 구조를 조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고급 불어까지 공부를 계속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이 강의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프렌치 마스터 왕초보 회화를 들으신 분이거나 또는 기초 프랑스어 문법 강의를 들으신 분들, 이 강의를 충분히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험으로 얘기를 하면 델프 시험 다들 알고 계시죠? 프랑스어 능력 시험인데요. 아엉, 아두, 배엉, 배두, 그리고 달프, 세엉, 세두 고급불어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배영 이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강의 구성과 이제 목차를 알아볼 건데요.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 큰 제목이 나와요. 큰 제목이 나오면 이렇게 큰 제목이 나오면 오늘의 주제를 제목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를 잘 나타내주는 예문을 한두 문장 보면서 오늘은 뭐 관사를 배울 거예요. 오늘은 명사를 배울 거예요. 동사를 배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이후에 세부적인 내용, 문법적인 설명들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10분 정도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볼 텐데요. 프랑스어 중급 1탄은 15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OT 시간이고 첫 시간은 관사입니다. 관사 종류, 정관사, 부정관사, 그리고 우리가 배우진 않지만 부분관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는 정관사, 부정관사까지 배우고 거기다가 관사의 축약, 관사의 생략까지 배울 예정이에요. 이 강은 명사예요. 프랑스어는 명사가 남성, 여성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단수, 복수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의 남성 명사를 여성 명사로 어떻게 만드는가, 또 단수를 복수로 어떻게 만드는가 여러 가지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들을 보고 또 예외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3강, 4강은 형용사 파트예요. 형용사는 내용이 많고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시간에 다 못해서 두 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형용사도 명사처럼 성수가 뚜렷하게 구분되죠. 그래서 형용사 여성형, 형용사 남성형, 단수형, 복수형 만들어 보고 그리고 주어와 형용사의 성수를 일치시키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문장 내에서 형용사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5강은 소유사 시간이에요. 소유사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그 기본적인 소유를 나타내는 품사죠. 그래서 명사 앞에서 소유 형용사가 나의, 너의, 당신의 이런 것들을 뜻하는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것, 너의 것, 당신의 것, 그들의 것 이렇게 소유 대명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은 지시사인데요. 지시사는 이미 대화에서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명사 앞에서 지시 형용사는 이, 그, 저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지시 대명사는 이것, 그것, 저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이 둘을 묶어서 한번 알아보고 7강은 수형용사예요. 기수는 양을 나타내고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순서를 나타내는데요. 기수 형용사와 서수 형용사가 어떤 형태인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규칙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은 시간에 관한 표현이에요. 날짜나 시간 어떻게 말하는지, 계절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간 어떻게 또 설명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9강은 시간 다음에 장소가 나오겠죠. 국가나 도시, 대륙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고정된 표현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은 부정사인데요. 부정형용사, 부정대명사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부정사는 정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한, 어떤 이렇게 종류라던가 얼만큼의 몇몇의 이런 수량같이 정해지지 않은 내용들을 막연하게 일컫는 건데요. 일컫는 품사죠. 그래서 명사 앞에 있는 부정형용사 그리고 뭐 몇몇 사람, 몇몇 것들 이런 부정대명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부터는 이제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나오는데 프랑스어를 공부하시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에트르 동사 그리고 아부아 동사가 나옵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에트르 동사와 아부아 동사가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쓰이고 어떤 형태로 쓰이고 어떤 표현과 함께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12강은 에로 끝나는 동사예요. 1군 동사라고 하죠.
프랑스어도 동사가 어미의 변화에 따라서 1군, 2군, 3군 우리가 분류를 시켜놨는데요. 그 어미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가 바로 1군 동사예요. 프랑스어 동사의 약 90%를 차지하는 아주 많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규칙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13강에서는 er, oer, er로 끝나는 동사를 알아봅니다. 이 동사들은 바로 2군, 3군 동사인데 2군 역시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고요. 3군은 불규칙적으로 동사 변화가 일어나는 동사들이에요. 이 동사들을 묶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강은 대명동사예요. 대명동사를 의미에 따라서 제기적 대명동사, 자기 주어의 행동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제기적 대명동사, 그리고 주어가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상호적 대명동사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5강에서는요, 목적 보어 대명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목적 보어 을을이죠. 그리고 간접 목적 보어 누구누구에게 이런 직접 목적 보어, 간접 목적 보어를 알아보고 문장 내에서 이들 목적 보어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부정형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혹시 한 문장 내에 직접 목적 보어와 간접 목적 보어가 같이 쓰이는 경우에 그 순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강의는 15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강은 30분 정도. 앞으로 저는 본강에서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비앙또.